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소당 이야기 한자 오늘 제 65강을 시작합니다. 65강 첫 번째 글자는 버금아입니다. 여기서 버금이란 뜻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버금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으뜸 바로 아래 가는 두 번째를 뜻하는 글자가 버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지위란 뜻에서 만들어진 버금이란 뜻인데 앞으로도 버금차, 버금부, 버금중이라는 한자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버금아의 글자는 궁궐 다음에 가는 두 번째로 컸던 큰 집을 뜻하는 글자인데 미음자 모양의 그 사방이 넓은 집 구조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 미음자 모양의 큰 집인데 마당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멀다는 뜻을 더 이렇게 강조해 두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진 버금아. 두 번째로 큰 집을 뜻하는 버금아입니다. 자, 그런데 집안에 두 번째의 사위나 며느리가 오게 되면 그 사위와 며느리의 관계는 서로 동서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동서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글자 이야기 보겠습니다. 큰 집에 마당의 사이가 멀고 궁궐 다음으로 두 번째의 큰 집이라고 하는 버금아 동서아입니다. 큰 집이 마당의 사이가 멀고 궁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집이라는 버금아 동서아입니다. 자, 이 글자가 쓰인 활용어에는 아열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버금아 더울열 띠대를 쓰면 열대와 온대 사이의 두 번째로 더운 기후대를 아열대라고 합니다. 아류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버금아자에 흐를 유를 쓰면 첫 번째 으뜸 다음 가는 사람이나 사물이라는 뜻이 아류란 말입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아칼악 미오할 오자입니다. 네, 그러면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칼악 미오할하고 윗부분에 앞서 배웠던 버금아가 있고 그 아랫부분에 마음심이 있죠. 자, 그래서 이 큰 집은 마당 사이의 거리도 멀었지만 그 집안의 동서관계도 시샘과 질투로 마음의 거리도 멀었기에 이 거리가 멀어진 마음이란 뜻에서 만들어진 아칼악 미오할 오입니다. 큰 집의 마당의 사이도 멀었지만 동서의 관계도 마음의 거리가 멀었던 아칼악 미오할 오. 큰 집은 마당의 사이도 멀었지만 동서의 관계도 마음의 거리가 멀었다는 아칼악 미오할 오입니다. 자, 이 글자가 들어간 사자성어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할권, 착할선, 징계할 징, 악할 악을 써서 착한 행실을 권하고 악한 행실은 징계한다는 말이 권선징악입니다. 눈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경치와 풍경을 바라보는 눈안입니다. 눈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경치와 풍경을 바라보는 눈안입니다. 네, 눈안이 들어간 사자성어 안하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안 아래하 없을무 사람인을 써서 눈 아래 사람이 없다란 뜻인데 사람이 교만해서 남을 업신여김을 안하무인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책상안입니다. 책상안의 글자 구조는 편안 안에 나무목이 있죠. 자, 그래서 자세가 편안하게 나무로 만든 그 가구, 책상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책상에서 깊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 문서나 안건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뭐뭐의 자세를 편안하게 나무로 만든 그 가구를 뜻하는 책상안입니다. 뭐뭐의 자세를 편안하게 나무로 만들어진 그 가구를 뜻하는 책상안입니다. 거안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들거자, 책상안자, 가지런할 제자, 눈썹미를 써서 밥상을 드는데 눈썹 높이로 들어서 공손히 남편한테 가지고 간다는 글자입니다. 남편을 깍듯이 공경함을 일컫는 말이죠. 요즘 시대는 이 거안잼이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밥상을 눈썹 높이로 들고 갔다가는 큰일 나겠죠. 다행스럽게 요즘은 식탁이 있어서 밥상을 들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글자는 어두울 암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태양을 뜻하는 날일이 있고 소리음이 있죠. 그래서 태양이 지고 날이 어두컴컴해지면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어두울 암입니다. 자, 글자 이야기 정리하면 태양이 지고 어둑어둑해지면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어두울 암입니다. 태양이 지고 어둑어둑해지면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어두울 암입니다. 어두울 암이 들어간 글자 명암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밝을 명자에 어두울 암을 쓰면 밝음과 어둠을 뜻하는 말이고 암시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두울 암자에 보일 시자를 쓰면 넌지시 깨우쳐주는 것을 암시라고 합니다. 암기라고 하는 말도 있죠. 어두울 암자에 기록할 기를 써서 머릿속에 그대로 외워서 잊지 않는 것을 암기라고 하죠.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매질약입니다. 매질약의 글자 구조는 실사가 있고 구기작이 있죠. 자, 이 글자의 의미는 실을 구기국자 크기의 그릇에다가 염료를 담아두고 실을 염색해서 그리고 만들어진 색실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미래를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런 놀이개를 가지고 반쪽을 자기가 정을 나눈 사람에게 반쪽을 주고 미래를 약속하는 거죠. 실을 구기국자 크기의 그릇에 담아 염색해서 그 색실을 나누어 가지며 미래를 약속하는 매질약. 실을 구기국자 크기의 그릇에 담아 염색해서 색실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미래를 약속하는 매질약입니다. 자, 백년가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백백 해년 아름다울까 매질약을 쓰면 백년을 두고 하는 아름다운 언약이라고 하는 뜻에서 부부가 함께 되겠다는 그 결혼을 약속한다는 뜻이 백년가약이란 말입니다. 다음 배울 글자는 기를양입니다. 기를양의 글자 구조를 보면 윗부분에 양양이 있고 아랫부분에 먹을식이 있죠. 자, 그러니까 양을 치고 양을 기른다는 뜻인데 양을 잘 먹여서 기르고 번식시킨다는 뜻이 기를양입니다.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마리의 양을 잘 먹이고 길러서 번식시킨다는 기를양. 여러 마리의 양을 잘 먹이고 길러서 번식시킨다는 기를양입니다. 기를양이 들어간 활용어에는 부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울부자에 기를양을 쓰면 부양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돌보아주는 것을 부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라고 할 때 그 부양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교양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가르칠 교에 기를양을 써서 학식을 바탕으로 배워 닦은 그 수양, 가르쳐서 기른다는 뜻이 교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나물려입니다. 나물려의 글자는 나무 위에 새의 집이 있었는데 새는 날아가 버리고 새 집만 남아있다는 글자가 나물려입니다.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윗부분에 모일 집이 있고 아랫부분에 나무 껍질 빈인데 여기서는 그냥 나무목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새 집이 있고 그 아래 나무목이 있는 나물려입니다. 새의 집이 있고 아래 나무목이 있는 나물려입니다. 여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물려에 무리등을 써서 우리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고 또 이 글자의 활용어는 있긴 하지만 그리 익숙한 단어들과 굳이 알아야 될 낱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남았다는 나물려 배우겠습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먹을 식에 앞서 배웠던 나물려가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남아있다. 그래서 나물려입니다. 먹고 남은 음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물려. 먹고 남은 음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물려입니다. 나물려가 들어간 활용어 여유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물려자에 넉넉할 여유를 써서 넉넉하고 남음이 있다는 말이 여유란 말이고 여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물려자에 떨칠 진을 써서 큰 지진이 있은 다음에 작은 지진이 아직 땅이 안정되지 못했으므로 계속 일어나는 것을 여진이라고 합니다. 다음 배울 글자는 알식 기록할 지입니다.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원이 있고 소리음이 있고 창가가 있죠. 소리음과 창가는 찰흙판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 찰흙판은 소리 나는 대로 날카로운 창끝 같은 거로 긁어서 문자를 표현한다는 뜻인데 그림을 보는 것처럼 자,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의 뜻을 알아듣고 그 소리를 창끝같이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서 기록했다는 알식 기록할 지. 말의 뜻을 알아듣고 그 소리를 창끝같이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서 기록했다는 알식 기록할 지입니다.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알식, 글자자, 근심우, 근심환을 쓰면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속담에 아는 것이 병이라고 하는 속담과 통하는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네, 그러면 65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버그마 동서아, 큰 집이 마당의 거리가 넓지만 궁궐 다음에 두 번째의 큰 집이라고 하는 버그마 동서아. 네, 다음은 아칼악 미왈오입니다. 큰 집은 마당의 거리가 멀고 동서는 마음의 거리가 서로 멀었다는 아칼악 미왈오. 다음은 눈안입니다. 눈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경치와 풍경을 보는 눈안. 다음은 책상안입니다. 몸을 편안하게 나무로 만든 가구를 뜻하는 책상안. 다음은 어둘암입니다. 해가 지고 캄캄해지면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어둘암. 다음은 매질약입니다. 실을 구기국자 크기의 그릇에 담아 염색한 후 그 색실을 나누어 가지면서 미래를 약속했다는 매질약. 다음은 기를양입니다. 여러 마리의 양떼를 먹여서 기르고 번식시킨다는 기를양. 다음은 나물려입니다. 새의 집이 나무 위에서 남아있는 나물려. 다음도 나물려입니다. 먹고 남은 음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물려. 다음은 알씩 기록할 지입니다. 말의 뜻을 알아듣고 그 소리를 날카로운 창끝 같은 것으로 기록했다는 알씩 기록할 지. 네, 여러분. 65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6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